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은하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무임 수송 정책 토론회를 팩트로 잡았습니다. 이날 김호의 회장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벼락 맞을 소리가 아닌가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 혜택 사례와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개념에서 봐야지 노인 수송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방만한 운영체계를 혁신해야 된다. 그런 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며 노인복지법 개정도 않고 70세로 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발상은 무지의 소치이고 위법적인 발상이다라고 하고 정부가 도시철도에도 PSO, 이른바 공익서비스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노인회 회원님들, 기자님들, 또 양당의 정책의장, 또 3당의 정책의장님, 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이 되고 싶어 노인이 됩니까? 세월이 떠담이니까 노인이 됐지. 64살은 아직 노인 아닌데 1년 후면 노인이 됩니다. 63살은 2년 후에 노인 되고 30살 먹는 사람 나는 영원히 노인 안 될 것 같아도 35년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는 노인의 정의원이고 65세 이하는 노인의 준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정의원 아니면 준회원으로 모두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노인 되었을 때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따로 노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 타니까 한성하면 얼마나 걸어요. 하루 10,000보를 걸으니까 건강하게 되어져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한 거 보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3천, 4천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저 천안까지 가가지고 온천 먹어가고 이수진 장은 현충사 갔다가 병천순대에 소주 한잔하고 하루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춘천 가서 호반도시에 가서 닭갈비에 막국수를 먹고 소주 한잔하면서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이러한 행복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더욱 조건을 부여해야지. 그러니까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적자가 안 나도록 내어줘야 되지. 서울시의 지하철이 서울시만 다닙니까? 저 천안까지 가고 저 의정부까지 가고 온 천지를 다 다니니까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빈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뭐 돈이 더 듭니까? 전기세가 더 듭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을 장애인도 타고 어린이도 타는데 만만하게 궁객이라고 두강원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배당 맞아줄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좋은 토론을 통해서 지하철의 적자가 어떻게 메꿔져야 되는가 좋은 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만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인 무임수송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고 또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과 대한노인의 서울시연합회 고강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깊이 있는 논의에 더욱더 깊은 의미를 주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토론이 정말 의미 있게 진행이 돼서 미래를 모색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우리 정순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어르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해진 상황입니다. 1984년도에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상황 자체가 몹시 부담스럽고 어르신 여러분들께는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렇게 대한노인회에서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철도 요금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또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대안을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해서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래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노인회가 서울의 100년 대계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성일종 위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은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호일 의장님께서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세훈 의장님이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일당이시고 거대 정당을 갖고 계신 정책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김용선 정의당의 정책의장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1984년 노인들에 대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런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시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르신 비율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3.8%였는데 25년이 되면 20%가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도 17.6%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인구 변화에 대한 큰 구조가 이렇게 구조 변화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존경과 또 노후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지만
국가적 재정 여력이라든지 또 여러 사회적인 설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아직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문제도 서울시가 겪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1조 원씩의 서울시의 부담이 재정 적자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정당 또 노인의 함께 의지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좀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의견을 다 내놓고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연관되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서울시한테 그렇다고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게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하도 복잡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이 1889년도에 연금을 설계를 하면서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인으로 이렇게 인구를 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당시에 평균 연령이 49세였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120세를 또 가고 있는 이 게놈 지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또 더 많은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도 많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또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또 김호일 회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김성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형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패널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의견 주시고요. 또 저희도 잘 듣고 좋은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한국정 의장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김성환 의원님 반성하고 모시겠습니다. 김성환 의장님은 서울시 노원구병 국회의원이십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호일 회장님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저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같이 노원구청장을 한 적이 있고 서울시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늘 쌓여 있었던 문제였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이제 임계점에 다 달아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의제가 된 것 같습니다. 차제의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복잡다단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노인 무임승차제도 얘기가 나오니까 PSO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도대체 이건 뭐야? 라고 알아봤더니요. Public Service Obligation,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의무 제도,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철도나 전력이나 이런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게 되면 사실 비용이 민간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훨씬 비싸집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1980년대 대처가 집권한 이후에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철도 요금을 물고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공공 서비스 영역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다 보니까 일부의 그 적자 요인들을 다 지자체가 흡수를 해서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그 수요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생기는 적자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그 제도의 도입의 배경 이런 걸 잘 살펴봐야 하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시를 해서 그 제도가 도입됐으면 그 수가 늘어나거나 안 늘어나건 간에 당연히 정부가 일정하게 그 비중은 얼마가 되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거기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비중은 재정 자립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재부가 이것은 지방자치 사무이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또 지하철이 없는 노인들,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라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시를 하지 말든가. 국철을 타고 다니면요, 국철은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철은 되고 지하철은 안 됩니까? 이거 역시 형평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성일동 의장님 계십니다만 정부가 얼마를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지하철 소위 PSO 제도 때문에 생기는 적자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다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지하철이 없는 도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교통 바우처 제도 같은 걸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충 돈 많이 들어간다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무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제1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당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에 해당되는 이 문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성환 의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이명신 의장님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명신 의장님은 정의당의 핵심 직책을 도로 거치신 의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김호일 회장님 포함하여 우리 정순돌 자장님 그리고 발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오늘 준비했던 축사는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노인복지법하고 거기 자료집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철도산업구조발전법에 PS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있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작년 임시국회 때 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저희 추계에는 5,400억 정도 되는 도시철도의 부족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고요. 오면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토론의 제목이기도 한데 가끔 이제 노인 무임승차, 무임수송하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임이 뭐죠? 대가 삭을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안 지불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임승차 또는 무임수송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상교통, 어르신들에 대한 권리로서의 무상교통을 공적 서비스로 의무 제공하는 면에서는 그 표현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예컨대 이거를 누가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니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 지하철 타면 교통 유발 혼자 비용 그거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 효과 굉장히 커지고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에만 계시지 않고 사회활동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요즘 제일 어려운 게 기후위기 시대 아닙니까? 탄소 배출도 안 하기 때문에 기후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무상교통 하시는 건 일석삼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시장님이 65세 노인이 아니라 70세부터 적용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회장님 나간 토론회 보니까 일부 저렇게 몰지각한 노조가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사실은 정치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면에서는 저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영유아들의 무상교통을 왜 청년과 노인들, 왜 시민과 장애인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거 왜 내가 부담해?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김성환 의장님 먼저 이석하셨는데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PSO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저 그거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우리 여기 소일종 의장님도 야당일 때 제 기억에는 그 예산 항상 반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 되면 그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치권 책임 크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가지 말고 법 개정합시다. 노인복지법하고 철도산업 육성 발전법 개정하면 정부의 책임 명확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임시회하고 3월 임시회 때 추경 반영하면 이 문제 시민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새 시장님도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5세 말고 70세로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 정년이 60세입니다. 근데 실제 정년은 50세가 채 안 되죠. 정년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이 우리 노후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공적연금 강화돼야 되고 최소한 여기 오세훈 시장님 계시지만 서울시 안심소득 저 지지합니다. 정의당은 시민 최저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그때 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할지 할인율을 100%에서 50%로 할지 이야기하는 게 순서다 생각하고 그 정치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비 축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들과 내빈분들, 발제자, 토론자 분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입해서 서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사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예. 우리 자원봉사 어르신 하시는 어르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주 속이 좋습니다. 예. 아주 노란 개나리가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사진 찍으세요. 예.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사진 찍으십시오. 예.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 다 마스크 벗으시기 바랍니다. 통일하시게 마스크 벗으셔도 코로나 없습니다. 코로나 없어. 코로나 없어. 자,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자, 코로나 없습니다. 자, 앞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 앞에 집중.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십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손 내리시고, 사랑합니다. 자, 고대로 계시고요. 카메라 기자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저 방송국 카메라 기자님 찍으시게, 옆으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우리, 김무사 기자님 오른쪽 하시고, 자, 뒤에 영상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십니다. 영상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아, 잘하십니다. 자, 되었습니까? 네, 드시면